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솔까 말 빠릿빠릿하게 일하고. 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서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탈락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라도 알아야 보완해서 다음 기회라도 노릴 텐데 물어볼 것도 없고 대답 듣기는 더 어렵고 대답을 들어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방법을 모르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산 꼭대기는 올라가는데 등산로도 없이 무작정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꼭대기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남들보다 2배, 3배의 시간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조금 고생길을 겪게 되겠죠. 오늘은 제가 10년 넘게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결국 탈락하는 지원자의 공통점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본인 이력서, 자소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던 지원자였는데요. 이유는 너무 뻔하죠. 직접 작성한 게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엔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강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대한 스터디가 안 된 사람이에요. 결국 이윤의 극대화가 회사의 목표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조차 모르고 오는 지원자도 있더라고요. 간혹 찾아봤는데요, 정보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딱 각 잡고 3시간만 서치하면 그 회사 매출까지 쭉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회사에 대한 스터디를 면접 보러 오는 길에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면접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스터디가 안 됐던 사람인데요. 채용 공고를 보면 직무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글자만 읽고 오면 한마디로 땡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직무다. 그러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인바운드가 뭔지 이런 거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스터디가 전혀 안 되고 단순히 영업이구나 하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용 공고에 나온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한 줄 한 줄 뜯어보고 알고 와야 해요. 무슨 일을 하는 줄도 모르는데 채용하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네 하고 대번에 퇴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면접관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쟤보다 쟤밥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거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관심보다 처우나 그 외적인 거에 관심이 높아 보일 때였습니다. 특히 이건 좀 신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언가를 좀 배워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다 이런 의욕보다는 여기 워라밸 지켜주나요? 복지는 뭐가 있죠? 할인 이런 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좀 하셨던 분들인데요. 물론 이제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면접에서 물어볼 시기가 아니라 이거는 다 끝나고 나서 합격이 됐을 때 물어봐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회사에서는 이거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건 회사에서 더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도 더 높이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쟤보다 쟤밥에 관심이 더 많은 지원자라면 과연 회사에서 선호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인데요. 신입직이던 경력직이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성과를 내기까지 꽤 긴 시간을 필요로 해요. 시스템도 익혀야 되고 사람, 분위기 이런 것들도 익히려면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나서다 보면 되려 무리수를 두게 되더라고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까지는 우리가 돈 내고 다니는 학교라서 학교는 친절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받고 다니는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돈을 낼 때보다는 친절함이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한 명의 몫을 해내야 되는 조직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좀 탈락했던 지원자들의 공통점 5가지를 짚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제가 솔루션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제가 이직을 할 때도 좀 많이 활용했던 방법들로 정리를 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취업 카페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이제 기출 질문 이런 거 올라오죠. 이런 거를 그냥 죄다 수집을 하세요. 최소한 한 50개 정도는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쭉 작성해 보는 거예요.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2줄에서 3줄 정도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답변을 작성하실 때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답변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로 뱉으면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50개만 충분하게 답변을 작성하셔도 내 서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웬만한 건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스터디는 사실 각 잡고 인터넷을 하기만 해도 거의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소개를 했지만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다트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거기서 법인명을 검색하시면 재무제표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매출, 손익, 영업이익까지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회사를 들어가시게 되면 재무정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워본다고 생각하시고 좀 뜯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 라고 느끼시면 이제 사람인 같은 취업 사이트 가시면 요즘에는 기업 정보 데이터를 끌고 와서 재무 정보나 기본적인 인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뉴스 검색하셔서 마케팅 활동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이 출시됐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대표이사 인터뷰, 또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이런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 확인하셔서 최근 회사에 이슈가 되는 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마케팅 활동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작위로 이렇게 정보를 취합하시는 게 아니라 재무 정보, 마케팅 정보,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한 정보 이렇게 좀 카테고리화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답변을 논리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스터디는 보통 이제 채용 공고를 하나하나 뜯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에 가장 많은 이런 클루, 이런 실마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기업이나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한 경우도 있죠. 직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본과생이 많이 지원하는 재무나 인사, 기획, 영업, 마케팅 같은 직무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제 직무의 결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약회사 재무팀과 교육회사 재무팀의 재무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출에 따라서 어디에 계정값을 넣냐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 안에서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다른 회사에 좀 친절하게 나와 있는 채용 공고를 뜯어봐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잡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참고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 모르는 말이 있다, 현직자 인터뷰 해보셔도 좋고요. 그걸 다시 한번 또 검색하셔서 찾아보셔도 이제 점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회사 입사하시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찾아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먼저 해봄으로써 내 실력을 키워가는 거죠. 또 이런 자세와 경험이 또 도움이 되고요. 그게 또 면접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직무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보다 자꾸 처우에 관심이 간다. 내가 좀 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취업을 하고 싶은지, 왜 이 잡을 얻고 싶어 하는지 5번만 꼬리 질문을 해보세요. 왜? 라는 질문을. 내가 왜 이 일을 얻고 싶어 하지? 연봉 많이 받으려고. 왜 연봉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 이런 거를 계속 5번 이상 질문을 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마인드도 바뀌고 답변도 바뀌게 되는 거죠. 취업 컨설팅을 받거나 이제 커리어 컨설팅을 받게 되면 이런 마인드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컨설턴트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외부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컨설턴트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이끌거나 이제 방법을 알려줄 뿐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기 객관화가 좀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본인을 새로운 환경에 계속 노출을 시켜보세요.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새로운 모임에 나가던, 나를 새로운 환경에 던져보면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아무 도움 없이 그렇게 낯선 곳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자세로 살아남아야 하는지,
깨닫게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떤 자세로 이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이런 자기 객관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매번 지원하는 회사를 찾고 직무를 분석하고 지원서를 쓰는 게 좀 고될 수는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도저히 내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 막막하게 느껴진다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추천드리고요. 스스로 준비해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또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이제 직장생활 메커니즘부터 직무에 대한 내용,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정보를 얻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준비된 시간에서 나오는 여유를 베이스로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아, 나 이 정도면 내가 다 알고 있지.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솔까 말, 빠릿빠릿하게 일하고 눈치 빠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이런 사람, 겸손한 사람, 배우려는 자세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함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일을 쫓아다니기보다 일이 나를 쫓아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이런 스킬도 금방 늘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취업, 이직, 인사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로 인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